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화해남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10월 마지막 주이자 11월 첫 거래일이 시작되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 미증시도 다우가 거의 1%대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데 우선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는 올해 장중에 금요일 장중 2300선, 그러니까 올해 연초 1월 수준인 겁니다, 회원들. 그러니까 올해 내내 동안 상승했던 것들을 모두 반납을 했고, 그리고 또 코스닥도 이제 또 750선을 이탈하면서 변동성은 최대 수준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빠질까,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또 하나씩 찾아갈까인데, 우선 다음 주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 또 하나씩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요일에 먼저 1차 좀 올려줬던 자료인데, 크게 한 3-4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확보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표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좀 하락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미국 경기도 살짝 안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금리도 좀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이제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 후에 결과야 우리가 이제 그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하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제 그 결과 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발언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중동 리스크와 플러스 한 축, 그러니까 지금 최근 급락의 한 축이었던 이제 금리 부분이 9월 FOMC, 그러니까 9월 중순 전후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0년물 등, 한 16년 만에 처음으로 또 5%가 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 상황들이, 또 연준과 파월, 의장의 어떤 이런 긴축 스탠스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이제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지만 여전히, 요 4가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이제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원들. 미 성장과 금리 간 본격적으로 여기 동반입니다. 같이 내려와 줘야 되겠습니다. 연착륙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둔화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미 연준의 긴축 기조의 변화, 이런 것들인데, 일단 그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로 나왔는데, 아직 우리가 좀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유가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탄탄한 경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오히려 걱정을 키운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주말 동안에 첫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상군 투입 이런 식인데, 지금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전쟁이 2단계에 진입을 했다.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들입니다. 여기 유엔도 좀 그 우려를 표현했고, 그리고 또 주변 그 아랍권 국가들은 거꾸로 반대로 연합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동 전쟁으로까지 가는 거는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확실성을 계속 남겨두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또 좀 중동 이쪽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말 동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회원들. 자, 그래서 그 금요일에 국제유가는 또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그 전 거래일 대비 2.6% 상승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물가 관련해서는 좀 더 부담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선 첫 번째 조건, 국제 유가 진정은 조금 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좀 계속 부정적인 그 말만 드려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또 지난주에 3분기 미국 GDP가 발표됐는데, 경기는 또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회원들. 미 3분기 GDP 증가율이 4.9%, 전분기 증가율이 2.1%였으니까 거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하반기에도 계속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보시면 어느 부분이었냐면 소비자 지출이 4% 증가했어요. 0.8%였는데
직접 분기가 지금 소비자 지출에서 4% 정도로 올라오면서 여기 소비 부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연년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10년물, 30물 등 오르는 거는 경기 호황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유지, 그렇죠?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근거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금융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 GDP가 여전히 견고하면서 일단 경기 쪽에서는 계속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27일 또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도 그렇게 여기 금융시장에서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 한번 살펴볼까요? 9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3.7% 상승. 전월 3.8%와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추세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3분기 GDP에 이어 물가 지수도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10년물도 계속 5% 내외에서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한 3-4가지의 조건 중에서 오히려 지금 모든 조건들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런 그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인 계속 확산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일단 이벤트 중에서는 역시 FOMC다. 그렇죠? 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2일. 그리고 이제 그 2일 있죠. 우리 시간 기준입니다. 이제 2일 새벽 한 3시 반. 요 정도에 이제 그 FOMC 결과 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 요게 가장 중요하다. 자, 지금 25bp 인상을 11월에는 거의 이제 그 할 가능성은 전혀 거의 제로 수준이고, 12월에 한 번 더 하든 말든 지금 시장은 요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내년이 있죠. 내년 이제 추가 인상의 내년 고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유지되느냐인데, 일단 그 인하 횟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였고, FOMC 때 그렇죠? 줄였고, 그리고 인하 시점도 상반기에서 이제 가을 이후나 내년 가을 이후로 좀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변화가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보다는 이제 연설의 내용, 그렇죠? 9월에 너무 시장 기대와는 정반대대로 나와서 이렇게 지수가 한번 크게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긍정적인 건 지금 일단 보시면 일단 증시가 많이 급락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장기 중심으로 한 국채금리 급등. 그 다음에 FOMC 때 이렇게 세게 말했던 거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동 리스크까지 합했을 때 파월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음 주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결국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경기 관련해서는 그 금요일이네요. 11월 3일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고용동안 보고를 통해서 일단 GDP 등 경기는 탄탄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규 실업 충각 청구 건수라든가 이제 고용 관련 둔화 시그널인데, 일단 여기서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탄탄할 건데, 10월 비농업 부분 그 17만 5천 건 신규 고용이 예상되고, 실업률도 전망치가 3.8%인데 계속 3.5, 3.4, 3.6이니까 4% 이하는 거의, 그렇죠? 다 여전히 탄탄한 수준이라서 일단 녹록치는 않다. 그래서 다음 주 일단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일단 5%까지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더 세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장기금리 상승,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 또 유보했었던 또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또 정치적 합의도 다시 또 11월에는 걱정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바닥 시그널을 찾아야 됩니다. 외부 쪽으로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지금 보시면 좀 부담스러운, 네, 부정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 다음에 금리랑, 그 다음에 경기가 같이 내려와줘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역시 또 FOMC 후에 이제 연설, 네, 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스피 일봉인데요. 일단 이런 외부 요소들을 반영한 거를 더 넘어서서, 네, 지금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더 크다. 네, 그 큰 이유는, 네, 역시 수급적인 문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데, 네,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게 여기 7월달. 그쵸? 네, 7월에, 네, 그 2차 전지에 대한, 네, 극단적인 수급 쏠림. 네, 그 부분이 지금 반대 매매로까지, 네, 네, 연결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반대 매매뿐만이 아니라, 네, 반대 매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회전율도, 네, 지금 회전율도 한 30%에서, 네, 40%까지, 네, 감소됐다는 좀 기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다 투자를 안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있죠. 네, 넘어서서 지금 보시면, 네, 이탈인 거예요. 반대 매매 통해서 이제 강제적인 이탈도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외부 변수이니까 신규 매수 대기자들도, 네, 섣불리, 네, 매수를 하지 않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좀 급할 거 없고, 계속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적인, 네, 수급적인 부분까지 좀 시장에 좀 악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다른, 뭐 아시아 증시라든가, 미 증시 대비 좀 변동성이, 네, 좀 큰, 네, 모습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지금 3파동, 네, 하락 3파동 단기 기준, 네, 3파동까지도, 네, 내려온 위치이지만 지금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네,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의사결정이 한번 하락 전환하면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는 좀 변곡점인데 안 좋은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그 돌파의 변곡점이 아니라, 네, 새로운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 하방의, 네, 변곡점이다 보니까, 네, 한번, 네, 방향만 틀어줘도 투매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선, 네, 그 깼던, 네, 그 구간은 지금 보시면 두 번밖에 없거든요. 여기 그 영국 금융경색이라 신용경색이라든가, 네, 중국 경기도나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올해, 네, 상승분을, 네, 모두 반납한, 네, 그런 위치입니다. 자, 코스닥 월봉 보실까요, 회원분들? 자, 코스닥 월봉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700에서 750선. 자, 이런 구간은 최소 한번 멈출 수 있는 라인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거의 20년 가까이 박스권 상단. 네, 상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수급적으로 지난주 한번 750선 전후에서 한번 그 전체적인 지수 장중에, 네, 변동성을 살펴보면 요 외국인 있죠? 그렇죠? 네, 외국인이 한 50억에서 100억. 그렇죠? 네, 요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마다 종목은 한 2에서 4%의, 네, 분봉상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수급 주체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반대로는 이제 그만큼 이제 외국인의 영향력은, 네, 더 커지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아까 앞서, 네, 그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추가, 네, 추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의, 네, 뭐 진전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멈춰주면, 그죠? 네, 특히 이제 지정학적 이쪽에서는, 네, 멈춰주면, 네, 외국인이 빠르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라인 자체는 이미, 네,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데, 뭐 이렇게 털었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하락이라기보다 그냥 수급적인, 네,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뭐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700선 초반 있죠? 네, 700선 초반에서, 라인은 지금 뭐 전혀 의미 없습니다. 네, 700선 초반 라인에서, 이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한 2, 3일 정도, 네, 2, 3일 정도 들어오는, 네,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 금요일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빠르게 올라오는 쪽은 비중 확대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먼저 올라오는 쪽은, 네, 지금 이제 시장 멈추니까 먼저 이제 주도한 거라 생각해서, 네, 그 반도체 중심이겠죠.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역시 기술주입니다. 이쪽들은, 네, 역시, 네, 이쪽부터, 네,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전 섹터가 무너졌지만, 네, 무너졌지만 금요일에, 내일 이거 브리핑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종목들 설명, 네, 드릴 텐데, 네, 금요일에 2차 전지 반등이 나왔었네요, 회원들. 그래서 뭐 지금 추가 상승 모멘텀을 찾았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조금 이제 꼬였던 수급들이 좀 풀리고 있는 느낌도 조금 일부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아직은 좀 변수들이 있다 이 정도인데, 일단 두 가지로 2차 전지를 요약하면 뭐냐면, 일단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 그렇죠? 에코프로예요, 회원들. 역시 이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다 했고, 그리고 한 90에서 80만 원 이하 부분은 그 2차 전지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인 지수 급락, 그 영향이고, 지금 보시면 오히려 외국인은 좀 계속, 그렇죠? 계속 담고 있어요. 9월 말부터는 계속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시총 상위 2차 전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추가 내려오면 같이 또 변동성이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끌고 그 보유라든가 버티는 종목들이 추가로 더 내려오는 거는 그 종목 자체라든가 섹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놔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매 동참하지 마시고 놔두시고, 지수가 멈추면 최소 에코프로 기준 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살려야 되겠지만, 90만 원 전후까지는 1차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2차 전지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 2차 전지 중에서 시총 상위가 주도한 적은 요때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한 4, 5년 전부터가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제 그 모멘텀으로 상승했었고, 한 2년 전부터가 이제 실적, 그죠?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 그 본격화에 실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4, 5년 동안 있죠. 4, 5년 동안 이런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시총,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시총 상위가 주가 기준으로 이렇게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거는 올해 7월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때 그 시세를, 2차 전지의 시세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두 번째 파동 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묻지마 투자를 하면서 그 시총 상위들이 움직였는데 7월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요약은 바로 뭐냐면, 요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정상 수준이 되면 일단 시총 상위에 대한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다. 바로 뭐냐면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회원들, 사마알미늄이라든가 그 다음에 TCC 스틸, 뭐 코스모 신소재, 동아기업, 나노 신소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재, 부품, 장비, 우량주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딱 그 숫자를 한번 봐볼까요, 회원분들? 지금 금요일에 있죠. 2차 전지가 딱 진정되니까 한번 그 여기 퍼센테이지를 봐보세요. 반등된 퍼센테이지. 자, 사마알미늄 14%, TC 스틸 8%입니다. 반대로는 뭐냐면, 여기 최근 3, 4거래일 동안, 3, 4거래일 동안, 지금 사마알미늄 일봉인데, 3, 4거래일 동안 지수도 급락했고, 그 다음에 그때 시총 상위 2차 전지도 추가 하락하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한 번만 멈춰주면, 지수든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추가 하락이 멈춰주면 다시 한번 추세를 장악하는 요 힘이 있죠. 이 힘이 여전히 이런 애들이 최고 강하다. 그래서 필살기 여기 방송에서도 일단 그 우리가 1차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닥이라 말씀을 드렸고, 반복 매매 타점이 지금 여기 13만 원에서 12만 원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회원들. 돌파 시작점에서는 최소 이렇게 반등 시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 2, 3일 정도 추가 하락한 부분이 여기 그 코스피 코스닥에 계속 그 저점을 경신하면서 내려온 건데, 역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그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최소 이제 반등은 줄 수 있는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 나오시면 안 되고, 반대로 이제 그 이런 시총 상위 2차 전지들이 이제 정상적인 조정 추세로 가든 횡보로 가든 이제 반등이 나오면 탄력성 면에서는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우량주들이 더 탄력이 있다. 지금 보시면 티스틸도 지금 6만 원 이하 깰 게 아니죠. 깰 게 아닌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2300선, 700선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이런 타점까지 그 한번 각도가 꺾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건 얘네밖에 없다. 그렇죠? 네, 얘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그 금요일에 다우가 네, 급락하면서 한 번 더 변동성은 있지만 일단 2차 전지에 바라보는 관점은 네,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네, 시총 상위도 최소 네, 기술적 반 에코프로 기준 90만 원. 그리고 네, 두 번째 관점은 역시 소재 부품 장비 우량주 쪽이 탄력성은 이제 다시 더 네, 좋아질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인데, 네, 반도체 쪽인데, 자, 이쪽도 지금 금요일에는 반도체 쪽도 좀 못 버텼죠, 회원분들?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하나마이크론도 네, 넘어가다가 못 넘겼고, 네, PSK 홀딩스도 네, 지금 여기 정고점 시세 네, 나오는 위치에서 좀 가다가 밀렸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1에서 한 3, 4% 정도 네, 반도체 쪽이 좀 약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그래도 SK 하이닉스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또 박스권 하단 네,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근데 또 반도체 쪽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멘텀 살려 있는 쪽은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지난주 특히 네, 그 실적 발표에 기술주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 오히려 너무 견고해서 지금 금리 부분이 문제인 것처럼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네, 오히려 네, 좀 시장 예상치보다도 네, 더 숫자들이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네, 지금 금요일에는 약간 섹터 순환매상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한번 반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 그동안 가장 그나마 시장 대비 10월 견고했던 반도체에서 네, 조금 수급이 나간 정도. 그렇죠? 네, 뭐 추세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2차 전지 반등 위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빼서 이제 2차 전지를 줘야 되는데 네, 그 한쪽이 지금 뺄 때가 여기 네, 반도체밖에 없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박스권인데요. 네, 13만원 돌파를 네, 이번에도 못한 겁니다. 네, 지금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서는 다시 한번 네, 지지력을 형성할 거고 일단 지수가 멈추면 네,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와 네, 그리고 반등 먹기 타점 기준으로 해서는 네, 역시 이제 2차 전지 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여기 유튜브 네, 그 주식 라디오 있죠? 네, 주식 라디오 를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여기 지수가 진정됐을 때 이제 그 필요한 그 여기 시스템 매매 한번 쭉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거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그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3-4가지의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회원분들이 갖고 있는 상태, 계좌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지수가 이 정도로 급락을 했어요. 회원들 지금 코스닥 월봉이고 네, 코스피 네, 월봉을 보시더라도 그죠? 거의 그 코로나 팬데믹 수준 때와 더 버금가는 오히려 거기는 그냥 살짝 먼저 밀리고 올라왔지만 네, 지금은 계속 거의 지금 3개월 동안 밀렸어요. 그죠? 네, 이러면서 지금 끌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모두 손실 구간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투트랙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 신호가 나왔다. 11월 초에 더 많이 밀려서 바닥 신호가 나오든 지금 끼어있는 악재가 한번 멈춰서 바닥 신호가 나오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뭐 원인 이유에 따라서 네, 바닥 신호가 나오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갖고 있는 종목을 반등만 기다리면서 네, 기다리면은 너무 지치신다. 네, 그리고 3개월 전에 시장을 주도한 섹터 네, 장악력과 이제 반등 때 올라오는 거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투자금 지금 현재 투자금 1억으로 이제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계좌 미스가 네, 20에서 이제 30%의 네, 지금 미스 수준을 네, 갖고 있다. 네, 그랬을 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추가 자금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 근데 그게 여력이 없으시다. 네, 그러면 최소한 2천에서 있죠. 2천만 원 정도를 만약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한 10종목을 반등 한 2, 3일 주잖아요. 기술적 반등. 그 후에 덜 올라오는 쪽으로 네, 치면서 네, 요거를 딱 현금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회원분들. 그렇죠? 네,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요걸로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단기 매매.
그쵸? 네, 단기 매매를 진행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매매 통해서 특히 직장인 분들 있죠? 네, 모든 거를 다 프로그램화 하는 겁니다. 네, 그 단기 목표치 7에서 10%, 네, 손절가도 역시 딱 그냥 7%. 네, 그 다음에 하루에 네, A, B, C 종목 3종목. 네, 그리고 최대 네,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이 3, 4거래일 동안 네, 매수가 주변이라든가 네, 움직임 없이 네, 그리고 뭐 손절되지도 않고 수익 실현되지도 않고 매수가 주변에 논다. 그러면 바로 이제 교체 매매 이런 식으로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요거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그 회전 계좌를 다시 한번 복구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네,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네, 기간을 좀 네, 기간 수익까지 네, 추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투트랙이에요. 네, 투트랙이 필요한데 지금 지난주 있죠. 네, 지난주 제가 여기 그 VIP 회원분들한테 먼저 네, 한번 영상을 이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 시스템 매매. 네, 근데 지난주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원분들. 네, 지금 보시면 네, 요날 네, 그 올려드렸는데 장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보시면 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 일단 컨셉은 잡고 계셔야 돼요. 네, 컨셉은 잡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 일단 수급이 뭐 지금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회전율도 뭐 없고 거래 대금 자체가 네, 거의 한 반토막일 겁니다, 회원들. 네,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도 네, 계속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투심인데, 네, 그 투심인데 지금 모든 네, 이런 환경이라든가 주변 이슈들, 네, 뭐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없어요. 네, 없으면 오히려 더 이제 이탈. 그쵸? 네, 그리고 또 한번 바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건 약간 후행이잖아요. 그쵸? 네, 한 2, 3주 뒤에서야 이제 진짜 바닥인가 보다. 이제 네,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하면서 들어온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일단 다음 주 초도 네, 파월 발언까지 네, 다음 주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또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도 있고 3일날 그러니까 2일과 3일까지는 역시 또 변동성이 방향성을 네, 크게 잡아주지는 못할 겁니다. 또 주말에 또 중동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또 확산 관련, 네, 전쟁 확산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악의 상황에서는 또 우리 그 네, 작년 네, 여기 네, 연말 수준의 저점, 연초 수준의 저점까지도 뭐 지금은 그냥 네, 한번 개파락하면 이렇게 한 2, 3%씩 밀리잖아요. 종목 호가 비어 있는 것처럼 뭐가 지금 밑에서 받아주는 쪽이 전혀 없어서 쭉쭉 밀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까지 고려했을 때 일단 다음 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투트랙 제가 본격적으로 딱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회원분들. 네, 투트랙 움직인다. 네, 시스템 매매 시작한다. 네, 이랬을 때 이제 컨셉은 미리 잡아놓고 제가 이렇게 신호를 드리면 용기 내셔서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쵸? 네, 뭐냐면 설사 그 손절을 먼저 하고 교체 매매를 하는데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급진적으로가 안 되면 점진적으로라도 네, 한 번씩 털어내면서 네, 같이 움직이셔야 일단 많이 밀린 거 맞죠, 회원들? 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폭도 상당히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네, 다시 한번 네, 속도라든가 회전율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일단 다음 주 네, 시장 바닥을 찾아가는 네, 요 이슈들에서 네, 우리가 한번 시그널을 찾아가면서 네, 라인 자체에서도 네, 하나씩 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유가, 네, 미 경기 금리, 네, 그리고 FOMC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네, 요 관련된 네, 이런 이슈들 확인하면서 네, 다음 주 움직이고 네, 내일 다시 한번 네, 좀 그 모닝 브리핑 통해서요. 일단 미증시랑 네, 그 다음에 네, 어제 그 금요일 네, 미증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네, 그 다음에 섹터랑 종목들을 통해서 섹터적인 전체적인 흐름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